아이가 아픈데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약을 거부하고 주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을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건 유사과학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몇몇 심리학 교수님들과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가 병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유사과학. 혹시 여러분이 아나키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제키와이의 아나키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끔찍한 역사입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명인데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약을 거부하고 주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가져옵니다. 화상을 입으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저기 방송 PD분이 여쭤보는데 그 카페장분이 본인이 화상을 입었는데 뜨거운 수건을 대고 있었더니 상처 없이 나았더라. 그래서 그런 방식을 권한다고 합니다. 2번 과학적 사고방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과학적 사고방식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관찰, 가설, 실험, 검증, 이론화, 그리고 수정. 그래서 본인이 한번 경험했다고 그게 정론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객관성, 반복 가능성, 논리성, 반증 가능성, 재현 가능성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유사 과학인지 합리적인 과학적 지식인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가지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사 과학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10만 유튜버가 말을 했으니까 권위를 이용하고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관습을 이용합니다. 3번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건 유사 과학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게 유사과학인 이유는 그냥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례들을 관찰해보고 거기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고 이후에 같은 연구를 통해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충족적 예언, 긍정 심리학, 목표 시각화, 리플 이펙트, 망상 활성화 시스템 등 여러 심리학 이론들을 섞고 거기에 신비주의를 더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도 끌어당김의 법칙 책 시크릿을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서 읽어봤는데 긍정 심리학과 신비주의를 합친 책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실제로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파헤치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4번 화가 나는 건 교주. 근데 이런 유사과학들 화가 나는 건 그걸 이용해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주들이거나 제가 성공파리에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듯이 그런 강의파리, 성공파리, 아나키의 선동자, 여러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심리의 교묘한 부분을 이용해서 파고들어서 개개인을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몇몇 심리학 교수님들과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신이라는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 공감 능력만 있어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믿는 거죠. 그들이 울 때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 본인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런 걸 보다 보면 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뇌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데요. 치료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본인의 병을 인지하지 않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병을 인식하는 게 보통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로 많이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5번 나르 엄마. 나르시시스트 자기의 성격장애 환자는 인구의 1%에서
7%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환자들까지 하면 5, 6명 중 1명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어린 자녀의 보호자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 자녀는 굉장히 고통받게 됩니다. 불안정한 본인의 심리를 숨기기 위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특성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자식들은 정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는 본인이 상처를 입은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상적인 가족들을 보았을 때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 부모의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그걸 인지하게 되면 큰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은 정말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 또한 정말 절망감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영향력이 좀 더 커지면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가 병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 과학 지식.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학적 사고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책, 신문 여러 지식들을 배우면서도 출처를 항상 검증하고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지 교차 검증을 꼭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돕는다. 유사과학과 사이비를 경계하고 비판적인 과학적 사고를 하자.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나르시시즘, 유사과학을 걸러내자.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